데블스 플랜 직후부터 이미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서 아 내가 지금 떨어졌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타는 사랑을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1의 양재진입니다.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데블스 플랜 두 번째 탈락자 김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블스 플랜 꽤나 오랫동안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10에 항상 올라가 있었는데 동재 씨가 두 번째 탈락자라고는 하지만 초반에 임팩트가 강했는데 아쉬움 같은 거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부터 8개월, 9개월 동안 내내 후회만 했었거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만 생각을 계속하면서 복귀를 했었는데 방영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진 모습에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퇴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볼 땐 되게 재밌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낯설 수 있고. 어땠어요? 그 안에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일반인 참가자는 잃을 이미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재밌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자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영화 프로니까 이제 들어가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영화가 시간을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연출도 연출, 대사, 색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완벽했던 영화라서 같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두 번 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영화 딱 중간부터 울컥울컥 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거의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이미 울컥울컥하고 그 영화 중간이 딱 왔을 때는 이미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서 휴지가 반 정도 날아가고 다 끝났을 때 이제 휴지를 한 통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일단은 남자 주인공이 교토에서 미대생이고요. 학교를 가면서 전철 안에서 한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내려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데 핸드폰이 없다. 그래서 차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붙잡고 내일 만나자 라고 하는 초반 장면이 있죠.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와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사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랐잖아요. 집 전화번호도 안 줘, 어디서 약속도 안 정하고 동물원에서 자기는 숙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 그리네 하더니 여자가 짠 나타나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날 하고 집 전화번호를 그 다음에 이제 친구랑 둘이 맥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전화를 걸어주죠. 친구가 막 앞에다가 스케치북 놓고서 이렇게 해 대본 써주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 신청도 하고 둘이 사귀게 되죠. 둘이 사귀게 되는데 뭔가 좀 계속 이상하죠. 남자 주인공이 사귀자고 해도 울고 성 말고 이름을 부르자고 해도 울고 말을 놓자고 해도 울고 손을 잡아도 울고 아무리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자기 단점이 난 잘 운다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울잖아. 좀 심할 정도로 울죠. 처음 볼 때 그 어떤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울까 싶으면서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되게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앵스러운 부분이긴 했지만 뭔지 내가 먼저 알아내고 싶다. 약간 추리하듯이 저는 먼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로 여자 주인공이 자꾸 울어대면은 남자 주인공과 되게 비슷한 애와 사랑하다 걔가 죽었다라든지 저 오히려 그런 쪽일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제 사건이 생기죠. 노트를 집에다가 그 남자 주인공 집에다가 놓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날짜가 역순으로 적혀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엥? 이거 뭐야? 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전화를 하죠. 공중전화로. 자기가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세상에서 왔다. 만약에 동재 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 근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전화하더니 나는 옆에 세상에서 왔고 우리 세상은 너네와 시간이 거꾸로 흘러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동재 씨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좀 마사가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저걸 믿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알고 봤더니 이게 영화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내일 만나는 그 에미는 어제의 에미였기 때문에 타카토시가 혼란에 빠지죠. 첫 장면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안녕 인사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까지 보고서 다시 본다면은 좀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남자는 내일 만나자라고 했던 그 안녕의 인사가 여자는 그게 헤어짐의 인사였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사실 관객들은 시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의 시점을 비교해가면서 보면은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타카토시가 에미 만났을 때 연못 같은 데를 가가지고 나 여기서 사실 5살 때 빠져 죽을 뻔했다. 아, 근데 어떤 여자분이 구해줬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에미가 나도 5살 때 죽을 뻔했다. 그리고 누군가 날 구해줬다. 알고 봤더니 이게 서로의 운명인 거죠. 5살 때 빠져 죽을 뻔한 타카토시를 구해준 거는 35살의 에미가 구해준 거고 5살의 에미가 불에 타 죽을 뻔한 거를 35살의 타카토시가 구해주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이런 운명이 얽혔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고 한 번 만났을 때 30일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둘이 나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법적인 부분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합법적이면서도 둘이 연애할 수 있는 나이가 딱 20살이란 말이에요. 25살 때 15살의 에미를 만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죠. 둘이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똑같은 20살일 때 이제 만나서 딱 한 달 연애하는 설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한 달밖에 연애를 못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타는 사랑을 할 것 같아요. 타 죽어도 모를 만큼. 왜냐면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영화대로만 봐도 그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저 30일은 진짜 무조건 알차게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조건이 붙나? 15일부터는 그 사람과 나와 하는 시간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의 모든 추억이 다 내 머릿속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진짜 딱 15일 동안 내가 행복하고 남은 15일 동안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친해지는데 나 일주일, 그 친구 일주일. 그럼 불탈 수 있는 거 2주. 심지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은 나를 점점 어색해하거나 약간 거리를 두거나 그런 것들도 보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점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잖아요. 보면서 저렇게 가슴 아픈 사랑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카토시가 중간중간에 에미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딱딱 몇 번 브레이크 걸리는 게 첫 번째는 불과 며칠 전에 같이 뭘 먹으면서 나와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나와 했던 모든 것들이 에미한테는 대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날짜에 어디를 가고 뭘 하는 게 다 대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딱 타카토시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화도 나고 나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계속 연기한 건지도 모르고 나 혼자 좋아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이런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랬구나 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타카토시가 딱 그런 그 과정이 나오죠. 지금까지 나는 설레면서 이 사람과 가까워졌던 기간이 에미 입장에서는 다 알면서 나와 처음인 척 나에게 다 맞춰줬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카토시가 깨닫고 에미한테 사과를 하고 에미가 자기한테 해줬던 거와 똑같이 해주려고 하죠.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에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될 테지만 진심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을 이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한 사람은 점점 마음이 깊어지고 한 사람은 점점 어색해져가는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보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렇게 이제 30일 동안 딱 만나고서 마지막 날에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인사를 하고 12시가 땡 하니까 사라지게 되죠. 두 사람이 이제 이 30일이 지나면서 거꾸로 가잖아요. 남자 주인공의 시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딱 보여줬다면은 그 전까지는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시간의 흐름을 딱 보여주면서 다시 기차역에서 두 사람이 첫 만남을 하는 걸로 영화가 딱 끝이 나죠. 일단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30일 사랑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냥 30일 동안 만나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사정을 아는 와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명은 사랑이 깊어져 가고 한 명은 그 사랑이 점점 어색해져 가는 타카토시가 뒤에 막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보였던 에미의 모습이 겉보기엔 그랬지만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좀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이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워요. 궁금한 것도 많고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익숙하고 당연한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 살아가는데 당연한 건 절대 없거든요. 내 옆에 있는 게 항상 고마운 거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항상 미안한 건데 이게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버리게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를 이 영화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송재 씨가 연애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아 얘는 30일 있다 나를 떠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냥 계속 불탈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죽으려나? 한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다면 그리고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설레었나 뭐 그런 감정들을 계속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하게 연애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연애 코칭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앞에 자 우리 다 스태프분들이 이틀이네요. 수작업으로 밀어넣어서 만든 그걸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만난 지 이틀 만에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요? 그 M이랑 거기서 찍었던 가족 사진처럼요? 근데 아마 상대 쪽에서 거절하지 않을까요? 이틀 만에 부모님한테? 왜? 그럴 것 같은데 아,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아, 이틀 만에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애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간 거지. 사실 둘 다 만난 지 이틀째인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모시고 간다. 쉽지 않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확신이 있나의 문제죠 사실. 예. 어제 기억하기 vs 어제는 기억 못하지만 내일 벌어질 일 미리 알기. 저는 내일 벌어질 일 미리 알기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데블스 플랜을 다시 찍어서 내일 무슨 게임 나오는지 알고 다 알잖아요. 또 전날은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적어놓고 필승법 같은 거 다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면은 제가 또 우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적어놓으면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저도 봐야 되니까 제가 못 보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디다 숨겨놓으면 기억 못하고. 아 그쵸. 그 능력을 잘 써가지고 제가 한번 데블스 플랜에 진짜 우승자가 되는 상상을 간혹 했어요. 이미 했던 것들이라. 정말 어제는 기억 못하는데 내일 벌어진 일만 미리 알게 하면 정말 오늘만 사는 인간이 되겠구나. 아주 막 살겠네 아주 그냥. 나도 뭐 어제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일 벌어질 일 아는 게 재밌겠죠. 자,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0일 함께 해봤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제가 울컥했던 포인트들도 되게 많았고 감동받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또 재진쌤이 딱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도 하나도 몰랐다가 오늘로서야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저희가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해서 그러지 이 영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특히 말랑말랑한 젊은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재진신의 20일 오늘 함께 얘기 나눈 영화의 제목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입니다. 어쩌다가 그니까 왜 새로운 해석인데? 그러는 거예요?